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 20번째 궤인 풍지광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풍지광괴의 괴명, 괴상, 교훈, 운세, 메시지 등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풍지광괴의 괴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괴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괴상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풍지광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괴상을 보시게 되면 하괴는 음으로서 땅을 상징하는 공괴입니다. 상괴는 양으로서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그래서 풍지관이 되는 거죠. 풍지관입니다. 이 괴상을 이진법수로 배열을 하게 되면 음어는 0으로 양효는 1로 표시를 되니까 양 0, 0, 0, 0, 1, 1 이렇게 이진법수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풍지광괴는 이 앞서 배운 지택림괴하고 서로 종교의 관계라 그랬죠. 서로 뒤집어진, 괴상이 뒤집어진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지택림괴는 양요 두 개가 맨 아래에 내려와 있었으니까 지도자가 백성의 뜻을 관철해 백성과 함께 정치의 도를 실해 나가는 그런 어떤 형이하학적인 그런 괴라 그러는 풍지광괴는 정치 지도자가 높은 자인 오효와 상효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우러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국민들을 돌보는 민생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돌보는 그런 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광기의 괴상을 한번 볼까요? 관이 불천입니다. 그 다음 유부옥약,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자들이 좀 낯설죠? 관이 불천의 관자, 천자, 옹자 이런 자들이 좀 낯선 한자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강신을 보고, 그러니까 강신을 보고 재물 올리는 것은 보지 않으니 믿음이 있고 공경스럽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자를 한번 볼까요? 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되죠. 이게 관자입니다. 이 관자를 풀어 쓰게 되면은 절구구자,
그 다음 물 숫자, 이 중간에 물 숫자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그릇 명자죠. 이렇게 절구구자에 물 숫자에 그릇 명자가 합쳐져서 이 관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 관자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절구구자는 손의 뜻을 가지고 손. 왜? 절구를 할 때 손으로 쓰잖아요. 이 숫자가 절구자는 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는다는 게 이 관자입니다.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는다 하는 게 관자입니다. 그 다음 이 천자를 한번 봐요. 천자. 이 관자는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으면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 그럼 제사를 올리기 전에 제사를 올리는 제주는 즉 군왕은 손을 씻고 의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을 모시오는 강신의 준비 절차죠. 강신. 신을 아래로 불러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자는 이 관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 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제물을 올리는 식입니다. 제물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사, 절차, 과정을 이 천이라는 겁니다. 제물을 올리는 의식이고 이 관은 제물을 올리기 전에 신을 모시기 위해서, 즉 강신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옹자를 한번 볼까요? 옹자. 여기 옹자. 이게 옹자입니다. 이 옹자는 우르르 본다. 우르르 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르르 본다. 즉 공경한다. 공경할 옹자입니다. 그래서 유부, 믿음 있고 공경스럽다. 뒤에 약자는 뭐뭐 하다는 뜻이죠. 약은 뭐뭐 같다. 뭐뭐와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소한 한자 세 가지, 관자, 천자, 옹자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이불천 유부옥약. 관이불천 유부옥약은 강신을 보며, 지금 조금 쓰는 게 있죠. 강신, 그죠? 신을 불러온다 그랬죠. 신을 아래로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신입니다. 강신을 보며 제물 올리는 것은 보지 않으니, 이 천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올리는 거라 그랬죠. 그죠? 강신을 보며 제물을 올리는 것은 보지 않으니 믿음이 있고 공경스럽다라고 우리가 괴사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지택림계하고 풍지관계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서로 도정계, 종계의 관계라 그랬죠. 즉 효상이 상하로 뒤집어진 괴라 그랬습니다. 즉 임계는 지택림이죠, 그죠? 자, 이걸 보시면 상괴가 땅을 상징하는 공괴, 하괴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입니다. 그래서 지택림입니다. 그 다음 이 지택림계의 종계, 즉 도정계인 풍지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효상이 상하로 뒤집어진 데 있습니다. 보면 위에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 아래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풍지관이 되죠. 이게 서계적인 19번째 계, 이게 20번째 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풍지관계가 20번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지택림괴는 양요 두 개가 음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반대로 풍지관계는 양요 두 개가 4개 음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상이 상하로 뒤집은 게 지택림괴하고 풍지관계의 관계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택림은 지도자가 백성 밑으로 들어와서 백성들 속에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즉 백성에 감림했죠. 감림, 아래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펼치는 데 반해서 이 관괴는 높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임계의 이 군왕은, 군왕자리는 원래 5자리가 군왕자리죠. 그죠? 오효 자리가 군왕자리입니다. 여기가 군왕자리죠. 오효가. 임계의 군왕은 아래에 임해서, 이 임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던 양요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임해서 백성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니 이 괴는 민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민생 문제. 그래서 형이 하학식입니다. 반대로 풍지관괴는 민생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괴는 괴사부터가 제사를 올리는 거로 시작합니다. 제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사를 올리는 의식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이상학적입니다. 이렇게 서로 종교의 관계에 있는, 즉 도정교의 관계에 있는 지택림괴와 풍지관괴는 민생문제, 의식문제, 의식이란 것은 제사를 지낼 때의 그 의식입니다. 이 형이하학적, 형이상학적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관은 강신을 위한 의식이요. 신을 불러온다 그랬죠. 그죠? 강신하는 의식이고, 이 천은 제물을 올리는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과 그 다음 천은 제사를 올린 데 있어서 관은 천 이전에
시행된 절차, 즉 제주가, 즉 군왕이 손을 씻고 술잔에 술을 따라서 땅에 뿌리면서 향기를, 냄새를 풍기죠. 그 향기가 하늘에 있는 신을 불러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이 관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죠. 그럼 이 관은 강신을 위한 의식이요, 천은 재물을 올리는 의식이다. 관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긴 그릇에 두 손을 씻는 모습이죠. 강신을 위한 의식에는 제사 시작 전에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따라서 땅 위에 뿌림으로써 그 절차를 관중에서도 천절차, 이 천입니다. 천절차라고 부릅니다. 즉 제주가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엄숙한 자세, 맑은 정신을 갖추면서 땅에 울창주를 뿌렸어. 울창주라 그럼 향기를 내기 위해서 술에 출입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관 중에서도 천절차라 부릅니다. 즉, 이 관은 아무한 데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왕이, 즉 군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그것도 언제? 매년 1월 정월에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일어나는 그 의식 과정을 천이라 부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천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즉 울창주를 땅에 뿌려서 신을 모시고 오는 절차, 그걸 관중에서도 천절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기를 하면은 한나라 무제 때 만드는 하나의 자료죠. 예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요, 주나라 사람들은 향기를 숭상해 관이 불청할 때 관에 울창주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창주를. 그 정도로 주나라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울창주를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신을 땅으로 모셔오는 그런 절차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괴사를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은 3, 4, 5효. 3, 4, 5효가 우리가 뭐라 부르죠? 외호계랬죠. 외호계. 외호계인 3, 4, 5를 봅시다. 3, 4, 5효를 보면 이건 뭘 표시하죠? 양입니다. 산을 상징하는 강괴죠. 강괴. 이건 무슨 물상이 있느냐? 제사라면 제사. 결국 풍지관괴의 괴사는 제사 지내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란 물상이 있고, 그 다음 소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에는 양.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바람이란 물상이 있음과 동시에 냄새라면 냄새.
풍에는 송개에는 냄새 물상이, 이거는 바로 괴사에 나오는 향기입니다. 향기. 즉 울창주를 땅에 뿌려서 향기를 내므로써 신을 모셔오는 그런 울창주. 그 울창주에 난 냄새가 나오는 것은 바로 송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괴고는 음으로 되어 있죠. 하괴고는 여러분 알다시피 땅이란 물상이에요. 땅.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땅에다 술을 뿌려서 냄새를 나게 해서 하늘에 계시는 신을 땅으로 모셔오는 그 절차, 그게 관이고, 특히 왕이 매년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모일 때 모시는 그 절차는 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관의식이 끝나면 다음은 천의식이 거행됩니다. 천의식은 뭐라 그랬죠? 관의식은 제사를 모시는 제물을 준비하기 전에 제주가 거래에서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엄숙하게 하늘에 있는 신을 모셔오는 절차입니다. 천은 제물을 상에 올리고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 의식은 정해진 격식과 순서에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이 의식은 관리적인 절차죠. 마치 귀한 손님을 청하면서 손님을 초빙하고 모셔올 때까지는 최대한 공경을 표시하지만 일단 모셔오고 난부터는 모든 순서가 격식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셔올 때나 하늘에 있는 신을 모셔올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모시고 오고 난 다음이 아니라 모시고 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체제사, 즉 왕이 정월에 하늘에 제진한 체제사에서 관의 절차를 보고 나면 천의 절차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제사상에 무엇이 올라오는가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제사상이 차려지기 전에 그 사전 절차, 즉 신을 모시고 오는 절차,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또 실제로 그 얘기라는 책을 보면 불왕불체라고 나옵니다. 불왕불체. 불왕불체란 왕이 아니면 체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자 한번 적어볼까요? 불, 왕, 불, 체. 왕이 아니면은 체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즉 왕만이 체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제사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왕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천명, 즉 자연의 원리를 이어받아 이것으로 천하를 다스리겠다는 통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의 원리를, 하늘의 원리를 이어받아서 그것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그 표현, 통치 철학의 표현입니다. 후대 유학적 개념에 의하면은 자연의 원리 자체가 무엇이죠? 자연의 원리는 성으로 표죠. 성. 성은 말씀 언자에 이루어질 성자입니다. 즉 말대로 이루어진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자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 자체인 이 성을, 그래서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는 이 성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 성자 자체에 자연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후대 유학적 개념에 하면 자연의 원리 자체인 이 성을 이어받아서 경의 정신으로, 존경한다는 정신으로, 경의 정신으로 최대한 성에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채제사입니다. 따라서 제사상에 어떤 제물을 바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 신을 모셔오는 그 강신의 절차가 사실 제사에 있어서, 제사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다 하는 부분을 이 괴사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역에서 유부 있죠, 유부. 유부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나타나는 효상이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유부라는 이 괴사나 효사가 나오면 그 괴상에는 반드시 양효가 중도를 차지하고 있는 괴상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괴상을 한번 볼까요? 양효가 중도를 차지하고 있는 괴상을 얻은 거죠. 상괴에 보면은 송괴 있죠. 송괴 중도가 양효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유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괴가 양효가 중도를 차지하고 있는 괴들은 어떤 괴가 있을까요? 자, 먼저 중천근이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간이 그러니까 양효가 중도를 차지하는 거니까 감개가 있겠죠. 감개. 자, 하늘을 상징하는 금괴가 있고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보다시피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있고, 그 다음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가 있죠. 자, 이 하나, 둘, 셋, 넷. 이 보면 양효가 다 중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부라는 괴사나 또는 효사가 나온다 하는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면 다른 데서 유부라는 이 어휘가 나오면 여기는 반드시 양효가 중도를 차지하고 있는 괴상이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상으로 보면 구오가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습니다. 유의는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발음을 얻었고 또 음효, 양효로서 서로 정응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중과 정을 모두 덮겠습니다. 그래서 옹약, 옹은 공경스럽다, 우르르 본다고 얘기했죠. 그죠? 공경스러워 보인다. 믿음이 있고 공경스럽다. 라고 나오는 이유도
이 공경스럽다는 이유가 나온 것은 오효 자리에 양효가 오고 이효 자리에 음효가 옴으로써 서로 발음을 얻고 중을 얻어서 공경스럽다라는 표현이 옥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지광괴의 괴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대에는 제사가 왕이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통치 철학을 다시 가다듬는 그런 중요한 절차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를 우리말로 적어 볼까요? 상왈. 풍행지상. 관. 선왕이. 성방관민설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풍행지상, 관, 선왕이, 성방관민설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람이 땅 위를 스쳐가니, 즉 괴상을 보면 바람이 땅 위를 스쳐가는 것이 관괴다. 바람이 땅 위를 스쳐가는 것이 관괴다. 선왕은 이를 보고서 나라를 살피고 백성을 관찰하여 설교한다. 즉 가르침을 행한다 라는 상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행지상은 괴상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죠. 바람이 땅 위를 스쳐 지나간다. 그 모습이 관괴다. 선왕은 이 모습을 보고서 나라를 살피고 백성을 관찰하여 가르침을 행한다. 이게 상사를 보시면 항상 상사는 괴상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게 무슨 괴명이다라고 설명해주고 그 뒤에는 군자, 선왕 이런 게 들어오므로써 그 군자나 선왕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나오는 것이 상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적인 규범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관괴는 하곤상손이죠. 그죠? 하곤상손입니다. 즉, 하괴는 공괴요, 상괴는 송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땅을 스쳐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왕이 사방을 살피는 것은 사방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넓지 않은 이 지역도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을진데 중국처럼 그 넓은 지역에서는 각 지방마다 다름이 없을 수 없죠.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지리적 차이, 그 다음에 기후적 차이, 문화적 차이, 모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나라를 살피고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관찰해서 가르침을 행한다. 이 얘기는 바람의 효능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구석구석을 다 살피면서 바람은 지나갑니다. 구석구석을 다 들어가는 거죠.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바람의 속성입니다. 또 백성을 관찰하고 가르침을 행한다는, 특히 백성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백성을 관찰해 가지고 뭘 하느냐, 즉 정치적 피드백은 백성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피드백은 백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결국 정치 지도자는 백성의 뜻이 뭡니까? 그건 민심이죠. 민심. 즉 민심을 전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그 옛적부터 정치 지도자에게 하나의, 정치 지도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 중요한 것도, 여론조사가 1%가 나오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결국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민의가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상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사 내용을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먼저 하괴곤. 하괴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곤에는 나라, 백성. 이 나라는 여기서는 방으로 나오죠. 나라. 백성은 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하계곤이 나라와 백성을 상징하고 그의 이에, 그의 이가 뭡니까? 풍지관, 관, 이게 그의 이죠. 즉 괴맹입니다. 괴맹이 가지고 있는 뜻, 그게 그의 이죠. 그의 이가 뭡니까? 관찰하다, 살피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살핌, 관찰, 그의 이에, 관찰, 살핌. 이 관찰은 괴사에서는 성으로 나오죠. 관찰은 관으로 나옵니다. 또 상괴 손해, 상괴 손이죠, 그죠? 상괴 손해는 또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신명이야, 신명. 명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신명. 이 부분은 여기에 설교, 가르침을 행한다는 뜻이죠. 설교. 이렇게 성방관민 설교, 성방관민 설교. 물상과 괴의를 보고도 우리가 상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괴사와 상사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물상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괴사와 상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풍지관괴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이 관계가 넓게 보고 깊이 생각하라. 관계가 전하는 해안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